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 오는 거 봤어요? 네,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폭설이더라고요. 네. 그래도 올겨울은 좀 겨울답지 않습니까? 눈도 좀 오고 그렇죠, 날씨도 좀 춥고 네. 겨울이 좀 이래야 돼요. 너무 따뜻하면 또 이상 기온 이러면 더 불편하잖아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은 좀 가뿐하게 여러분한테 이런 문자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눈이 곳곳에 이제 소복이 쌓여 있는데 도로에도 쌓이고 집 앞에 쌓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만약 내가 정치인 한 명과 눈을 치운다면 어떤 정치인과 치우고 싶으세요? 또 어떤 이야기 나누실 건가요? 자유롭게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일꾼의 탄생이라는 프로가 생각이 나네요. 거기 보면 가수 진성 씨가 지붕도 고쳐주고 밭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진성 씨 잘 있죠? 예. 저하고 갑장인데. 예.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뭡니까? 지지율 상승 원인은 무엇일까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5%.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4.5%로 거의 45%, 40% 중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44.5%로 2주 전 조사보다 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2주 전보다 4.2%포인트 하락해서 54.1%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 이유가 뭐로 나왔습니까? 네, 뭐 몇 가지 있는데요. 왜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하세요.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줄 알고. 네,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로 결단 및 추진력을 꼽은 분들이 39.3%로 가장 많았고요. 결단력? 네,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뽑은 분들이 30.6%, 그리고 외교 안보가 9%, 경제와 민생이 5.8%, 부동산 정책이 5.7%였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그 결단력, 추진력이 6%포인트나 큰 폭으로 오른 게 좀 눈에 띄었고요. 반면에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이 경제와 민생이 22.6%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직무 태도가 22.4%, 다양한 의견 청취 부족이 17.3%, 이 정치 경험 부족이 12.9%였습니다. 응답률은 이번 조사 몇 %였어요? 예, 이번 조사에서 응답률은 0.8%입니다.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낮긴 낮습니다. 근데 이건 뭐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던 문제고 대체로 지금 자동응답 조사의 응답률이 2%에서 많으면 이제 아주 많으면 높으면은 6%인데 네. 다른 조사와 비교하더라도 응답률이 더 낮은 편인데 네. 뭐 응답률 가지고 이 조사가 옳다 그르다 또는 잘된 조사다 잘못된 조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다른 조사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이게 자동응답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자동응답 방식이라는 것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나요? 여론조사할 때? 지지율에 영향을 그러니까 자동응답 방식이라는 게 안내원이 쭉쭉 녹음된 목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ARS로 기계음으로 이제 전화를 받게 되면 선생님께서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번 매우 잘한다. 2번 대체로 잘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동응답 조사가 대체적으로 지금 40%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돌파한 조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에 비해서는 자동응답 조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다. 네. 이게 조사 방식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0.8% 응답률인데 어쨌든 간에 1,001명의 0.8%면 몇 명이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최종 응답자가 0.8%인 것이고 실제 접촉을 한 것은 이제 전체 숫자니까 한 10,000명 되려나요? 0.8% 응답을 해서 1,001명에 대해서 그렇죠. 조사했다. 최종적인 유효 표본이 1,001명입니다. 역시 뭐 여론조사 전문가시라 뭐 막힘이 없습니다. 예. 좋으시겠어요. 아닙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상환 기자. 네. 국민의힘이 이제 국조특위 이제 복귀했어요. 네, 어제부로 이제 국조특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소속의 이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접고 참여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로 인한 정쟁화를 막고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오전에 현장을 조사했어요, 먼저. 네, 오늘 오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네. 자, 전격 복귀 배경에는 유가족들과 이제 면담이 어제 있었는데 어제 있었던 유가족 간담회 현장 목소리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의문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그것만 해결해 주시고 저희가 억울한 마음 풀어주시면 저희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게끔 방해를 하거나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시에는 이제 저희는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여당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하시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참 지금 유가족 한 분의 처절한 목소리 들었고 주변에서 어머니쯤 돼 보이는 분들 오열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예. 어제 우리 방송하는 시간이었는데 국회의원이 국회 회관이 이 눈물바다였습니다. 네. 2차 간담회 자리에서 이 유가족들은 제대로 해달라. 또 의문을 풀어달라. 다른 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국정조사에 임해달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린 밖으로 나갈 것이고 자식을 잃은 부모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배상 보상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눈에 띄는 단어를 많이 언급했는데요. 일단 배보상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철저한 배보상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촘촘히 짤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지만 앞서 유가족들은 이 배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단어는 이 특검이었는데요. 네.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수사든 국정조사든 이 나중에 필요하면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이 책임을 물을 사람들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특검은 아직 민주당에서도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부분은 아니어서요. 오히려 집권 여당 대표의 언급이라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2차 가해 방지도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 국회에서 있었던 간담회에서 여당 특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 또 특위위원들을 향해서 제발 좀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먼저 유가족협회 대표인 이종철 씨는 이 국정조사가 동네 이장 행위입니까? 이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희생자들의 협상의 도구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눈물바다가 됐던 결정적인 발언이 이 발언이었습니다. 박가영 씨 어머니인 최미선 씨 발언인데 의원님들 지지하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애들 영정에다 대고 XXX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제발 2차 가해를 하지 않게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 행동들 너무 속상합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유족들이 이태원 분향소 설치가 돼 있는데 너무 춥다 환경이 이거 좀 안전한 장소로 좀 옮겨달라 이런 부탁도 해그랬는데 그거에 관련된 분향소 이전과 관련된 그런 새로운 이야기 들어온 건 없나요? 좀 확인을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닥터카에 탑승했던 그 신현영 의원에 대한 비판이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신현영 의원의 이 닥터카 탑승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신현영 의원이 이 참사 현장에 15분 정도 머물다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함께 타고 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해서 의전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추가로 보도가 됐습니다. 예. 신현영 의원이 이 현장에 이 명지병원 디메트 팀과 도착한 것이 1시 45분이었는데요. 새벽 2시에 이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위원직 사퇴뿐 아니라 이 진상 규명을 통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이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누가 신고까지 했더라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이태원 시민 분향소를 찾았다가 이제 무단 횡단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저께입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민 분향소를 이제 찾아가서 이제 분향을 하려고 했는데 유가족들이 막았었습니다.
대통령이 와야 된다. 그리고 공식 사과를 가져와라. 한덕수 총리의 그동안의 태도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길 건너편에 이제 차를 세워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옆에 운집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이게 신호등이 이 녹색 등이 아니라 이 붉은 등인데 적색 신호인데 길을 건너가 버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단횡단이라고 해서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 누가 신고를 했어요? 네, 뭐 관련돼서 신고를 한 사람은 한 네티즌이었는데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이 글을 올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다라고 했고요. 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네티즌이 이제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지난 5월에도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적이 있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과태료 7만 원을 물었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배 수장님 어때요? 이제 네. 12구 참사 국정조사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제 일단은 여야 모두 지금 이제 국정조사가 착수된 셈인데 문제는 지금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 또 얼마나 1월 7일 날 현재는 1월 7일 날 끝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1월 7일 가지고 충분히 이 여야 간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고요. 이 부분하고 또 내용이 얼마만큼이나 성실하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분들께 이런 문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린 눈을 정치인 한 명과 치우게 된다면 어떤 정치인하고 치우고 싶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의견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몇 분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입니다. 비보다 내리는 눈 치우면 사진이 더 잘 나오겠죠? 어이구, 예. 지난번 8월달 예, 그때 얘기하시네요. 나경원 의원과 함께 눈 치우고 싶어요. 질문은요. 약속했던 국회의원 자식들 대학 입시 비리 전수조사 도대체 언제 할 건가요? 예. 저는 안철수 의원하고 눈 치우면서 코로나 강력 백신을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눈 치우면서 사퇴 여부를 묻고 싶어요.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반쪽짜리 간담회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열었어요. 네, 어제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 명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 간담회는 국정 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윤석열 대통령 뜻에 따라 마련됐다라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우리 미래 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또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서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중에 이른바 3대 과제에 대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정 과제 점검회의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가경제자문회의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뉴스 분석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는 이 세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 연금, 교육에 대해서 청년들과 함께 이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만 불러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지난 대선 당시 캠프에서 활동했던 청년 보좌역들이나 자유청년연대 회원 등 이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 후보 시절에 지지했던 이 청년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이 청년층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이 지지층 청년들하고 뭐 자신의 계획을 와의 대화네요. 그죠? 네네 공유하는 행사에 가까웠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노조 회계감사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노조 회계감사니까 이제 노조도 운영 비용이 있거든요. 사실상 그 비용도 뭐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비용도 있고 노조원들의 또 회비를 거두는 비용도 있고 그것이 과연 좀 투명하냐 뭐 그런 지적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노조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속뜻은 또 다르게 얘기가 되는 거죠. 대체로 이 노조의 회계감사를 들여다봐야 되는 조직이 어딜까? 민주노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민주노총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노총 반응은 어때요 지금? 네, 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노총은 노동계약 시도를 앞두고 이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 저항이 뻔한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기반으로 권력 자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이 조합원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다라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책동은 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어디 보도를 보니까 뭐 추정치긴 합니다만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1년 예산이 회비죠, 전부 조합원들 회비인데 조합인데 다 합치면은 추정이 한 1,000억 원대는 된다. 뭐 이런 보도가 있긴 있습니다. 예. 자, 배 수장님, 노조에 대해 이렇게 공세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에서?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핵심 개혁 과제가 이제 노동이기 때문에 이 노동에서 그동안 이제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단호한 대응을 받듯이 노조의 어떤 집단 행동을 좀 약화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뭐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지하겠다. 그래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서 윤석열 정부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의지를 강화하겠다라는 포석으로 봐야 되겠죠. 네. 아까 소개했던 여론조사에서도 긍정 평가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결단력, 추진력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법과 원칙, 그러면서 화물연대 강경 대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지율이 올랐다 이런 분석도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노조에 대한 강세 모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컨대 이게 단대 전략이다. 네? 단대? 단호한 대응. 그러니까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하면 되죠. 저는 대학을 줄여서 얘기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하면서 보수층들을 결집한다. 지난 대선 때 투표했던 지지층들을 결집하니까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도 단호한 대응, 예산안도 단호한 대응, 문재인 정권 수사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도 단호한 대응. 뭐든지 이렇게 단대로 가면 언론사에 되는 대해서도 거예요. 단호한 대응. 근데 이게 이제 일정 수준까지 오면은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죠. 알겠어요. 안 더워요, 근데? 네? 목도리 그렇게 굵은 거 입고 있으면 추워요. 그래도 춥습니까? 네. 워낙 날씨가 춥다 보니까.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눈을 치울 때 어떤 정치인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치우시겠습니까? 보내주신 의견 몇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권성동 의원하고 눈 치우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불도저로 눈 밀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하고 눈을 치우고 싶어요. 권성동 의원이 요즘 뭐 되게 강경 모드로 가잖아요. 네. 자, 저는 권성동 의원하고 눈 치우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거 묻고 싶어요. 공무원 합격의 비밀은 자, 정말 논리 정연하고 차근차근 정곡을 찌르는 이탄희 의원과 눈 청소를 꼭 하고 싶네요. 여론조사 설문 방식에 관한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배 수장님 잘 들어보세요. 여론조사 응답률이 극악으로 저조한데 차라리 전화 말고 인터넷 웹 설문으로 바꿔라. 미국 모닝 컨설트 마냥 지지율 20%대로 나올 걸. 저 같아도 대통령 지지율 전화 오면 그냥 끊어버릴 겁니다. 네. 자, 인터넷 웹 설문 이건 우리나라 안 합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제 지금 그건 뭐 발표가 안 되겠죠. 네. 전화 면접을 이제 자동응답 조사나 전화 면접원 조사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청취자 의견이니까 적극적으로 또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넷 웹설문을 하는 여론조사 기관은 아무데도 없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에 등록을 해야 되면은 이게 과연 샘플이 잘 됐느냐, 균형 있게 그 논란이 빚어지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면접 전화라든가 아니면은 비대면으로 이제 하는 이런 두 가지가 그렇죠. 있다. 또 논란을 빚어지게 되면은 대통령실에 또 부대변인이 또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역시 뭐 전문가십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날리면 시즌 2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YTN 돌발 영상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리허설 영상 공개와 관련해서 YTN에게 사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날리면 시즌 2 시작하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언론에 대한 겁박이자 탄압입니다. 언론 재갈 물리기법 같은 것이 강행하면 민심의 바다에 분노의 물결이 일 것입니다. 이거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발언입니다.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네,
YTN 그 문제 이제 돌발 영상이 이제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YTN의 돌발 영상이 왜곡이 문제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박성중 이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이 YTN 돌발 영상 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언론 범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왜 범죄라는 거예요? 고위 간부의 지시 아래 이 리허설 영상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녹화를 했고 이 짜고 치는 생방송이라는 컨셉트를 기획해서 생방송과 교묘히 교차 편집한 조작 방송을 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YTN 우장균 사장이 문재인 캠프의 공보팀장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장균 사장이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관련 보도를 이렇게 보다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리허설 영상을 쓰면 안 된다. 이게 누가 합의를 한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까? 어떤 거예요? 아는 거 있어요 혹시? 그 청와대의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이죠. 기자들하고 청와대 대통령 청와대라는 대통령실 하고 기자들 간에 어떤 합의가 된 겁니까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자단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부에서 찍기는 찍는데, 걸듯이? 네, 뭐 일종의 이제 참고용이지. 그러면 YTN이 네. 그걸 몰랐다는 겁니까? YTN 아닙니다, 입장은 아닙니다. 뭐예요? YTN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YTN도 지금 그 영상을 삭제하면서 유감을 표명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쓰면 안 된다는 거를 알고도 유감입니다만 썼다 이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공식 해명을 했습니다. 돌발 영상 제작에 활용된 리허설 영상이 비보도를 약속한 영상이었다. 유감을 표시하고 영상도 삭제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삭제를 했다. 근데 YTN은 그 당시 이제 그 영상을 받은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그 돌발 영상의 팀에서는 몰랐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사내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원본 파일이 이제 전송돼서 들어오면 그걸 사용하는 부서가 원소스 멀티유스니까 이 부서도 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돌발 영상 팀에는 그 리허설 영상 쓰면 안 된다는 게 고지가 안 됐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기자단에서는 근데 그걸 다 떠나서라도 약속은 그렇게 했더라도 리허설에서 그렇게 했던 거는 그건 팩트잖아요. 영상에 남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영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쓰지도 않을, 그러니까 보도도 하지 않을 영상을 뭐하러 풀 기자단에서 찍고 있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요. 참 뭔 일만 생기면 논란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민주당 안에서 이 친명계 비명계 간의 갈등도 지금 또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과 양향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지금 무소속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지역구도 광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양향자 의원에 대해서 은혜도 모른다 이렇게 좀 개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양향자 의원이 이름을 바꿔야 된다. 전향자로 전향을 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서로 간에 지금 갈등이 반도체 무슨 위원장 맡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정부의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인 한 명과 눈 치운다면 청취자 여러분 어떤 정치인하고 치우고 싶으시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건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같이 눈 치우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대표의 마음속을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투명한 겁니까? 대장동에 문제 없느냐 이런 질문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저는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해서요. 그냥 혼자 후딱 치우려고 합니다. 쌓인 눈 날리기 전에 나 혼자 치울게요. 또 패러디를 금세 해주셨네. 날리기 전에. 자, 오늘 두 분도 한 줄 평해 주십시오. 어떤 정치인과 어떤 얘기를 하면서 눈을 치우고 싶은지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눈이 많이 내려서 두 사람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용 의원. 두 사람 다 눈만 치우겠습니다. 대화 없이. 덩치가 큰 사람이고 한 사람은 또 봅슬레이 선수 출신이라서 눈 잘 치울 것 같아요.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상근 기자 깔끔하게 해주세요. 3, 2, 1 저는 한동훈 장관과 치우고 싶습니다. 무슨 질문하고 싶어요? 뭐 질문보다는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지금 다투고 계시니까 이 눈을 쓰면서 좀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장난친다는데 그래도. 자,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뉴스.